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여기 6월 14일 날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미반도체만의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지지 않겠죠. 자, 지금 한미반도체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오른 이유는 HBM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끊이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봤을 때 뭐 오늘 뭐 4% 내리니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뭐 22평을 지지받을 수 있고 62평까지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장기간 형성해 왔었던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훼손되었다면 엔비디아도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면 팔아야 되고요, 하이닉스도 보유하고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최소한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한미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입니다. 발표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최종적으로 이번 HBM 파동에 있어서 실적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다, 요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사상 최고치 실적을 넘어갔다, 요 상황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발표되지 않았죠. 7월 한 첫째 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 반도체 경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좋다는 것도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HBM 관련된 실적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 즉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개선된 사항이 있긴 있지만, 그 개선된 사항이 HBM으로 돈을 번 것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24년도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실적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가를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실적을 찍어가면서 우리가 그 상승에 대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지금 뭐 실적 잘 나오고 되게 좋아진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이닉스 실적도 보잖아요. 여기 1분기 실적에 보면 이제 2조 8천억, 그쵸? 분기당 2조 8천억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었는데 순이익은 적자였고요. 4분기에 흑자 전환된 폭도 보면 3,400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직전 5년치 정도의 사상 최고치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예요? 12조 4천억. 만약에 올해 예상치인 20조를 달성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그쵸,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주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실적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만 단기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필요하고, 이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22평 그리고 62평까지의 어느 정도까지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역배열로 전환이 되겠느냐, 그 이격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5일선까지의 상황 그리고 21선까지의 상황,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보세요. 20일 이평선까지 3%밖에 남지 않았고 60일 이평선까지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다른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락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하락에 대한 그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가격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매매에 대한 결과치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지금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군들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동일한 타점,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확인하고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확인하고 매도를 해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내려간다 그래서 뭐 이격도를 좁혀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여기서 뭐 되게 뭐 위험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수익은 뭐 14%, 26%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YC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실제 반도체 파생돼 있는 종목을 보더라도 퇴선과 같은 종목입니다. 어때요? 매수, 매도해서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50%씩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보면 한화엔진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한화엔진, 뭐 STX 중공업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됐고,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6% 정도의 상승세, 제가 3거래일째 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잘 못 잡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타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돌파하는 구간에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 오늘 한 6%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우양이나 그런 종목군들도 보면 40%씩 그쵸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 부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 와서 배우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 한미반도체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거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단기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 조절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지금 정배열 구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22평에 대한 지지 구간, 62평에 대한 지지 구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장에 폭락이 나오려면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그쵸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나오기 어려운 구간인 점, 고가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 10%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22평과 62평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다. 왜? 정배열 구간에 있으니까. 이게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2평까지 내려갔을 때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가, 엔비디아의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당시에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한미반도체가 내려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보험적인 요인들이 하이닉스에서도 작용을 하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이 상황을 보면 HBM을 혹시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퀄 테스트에 대한 통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하이닉스 쪽도 그렇고 약세를 어느 정도까지는 보이긴 보일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먼저 반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HBM에 합류한다, 엔비디아 HBM에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건 한미반도체 장비를 안 쓰고 퀄 테스트에 통과를 했다는 거니까 한미반도체 자체적인 악재는 맞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확대된단 말이에요. HBM이 지금 쇼티지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확대됐을 때는 규모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AI 반도체는 만들어 놓고 던지면 나가는 겁니다.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즉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HBM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쵸 실적이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2분기 때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먼저 조정받은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중요한 거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역을 다 보여드렸는데 보통 2주를 채 걸리지 않고 제가 매도를 한다는 점, 이런 부분 반드시 봐주시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쵸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익 전환을 하지 못한다, 그럼 손절해야 돼요. 손절하기 위해서 내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으면 안 되겠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봐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가장 쉽게 다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